예, 노장철학 제33강 전번 시간 이어서 193쪽 그 아래 부분부터 봅시다. 그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인간은 죽어가는 존재인데, 그랬을 때 이제 인간이 뭐랄까요, 언제 이렇게 태어났고 삶을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미래에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했을 때,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게 이렇게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장자식으로 표현하면 참된 존재. 이게 진화라고 그러는데요. 불교도 이런 말 써요. 참마, 참나라가 뭐냐. 불교에서 맨 그런 얘기 씁니다. 근데 다들 하도 웃긴 소리들 많이 해서 시덥잖은 놈들 많고 그런데. 우리 몸을 이렇게 봐보세요. 요즘은 현대 20세기 넘어오면서 이게 그 철학에서도 이제 그 형이상학적인 부분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니체인데, 그 이전에 뭐 키르케고르가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실존 철학 20세기 초반에 나왔던 거. 그랬을 때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인간관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그 20세기 이전에는 종교적인 것들이 매우 강했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특히 철학적으로는 뭐 영국 경험론 같은 것들이 더 훨씬 강해졌죠. 요즘 뭐 독일 관념론이라는 게 뭐라고 할까요? 대학 강단에서나 뭐 얘기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관념론 철학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동양 철학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거는 철학이 지금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들 서로 학회 열고 뭐 학회지 만들고 연구비 타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보면 이제 몸에 대한 것들이 요즘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몸철학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우리과 그 노양진 선생님 쪽 하는 거 체험주의 같은 거 이런 거. 그것이 뭐냐면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의문이에요. 그리고 부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논의했던 많은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매우 성숙해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알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우지를 못해요. 지금 전통적 형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참된 나를 이렇게 찾아갈 때, 현대인들 지금 얘기한 것이 몸에 대한 것인데, 자꾸 이렇게 몸에 집착하고 몸을 꾸미고 요즘 먹고 하는 거, 뭐라 그러죠? 뭐, 배 뭐 왕자 그려놓고 막 뭐하고 하는 것들 있죠, 다 보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대세가 돼 있어요, 현대사회는. 근데 이제 장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몸에 100개의 뼈와 9개의 구멍, 6개의 내장인데 어느 것과 친해야 하는가? 우리 몸뚱아리라는 게 다 그렇게 돼 있죠. 뭐가 이게 나인가 하는 거예요. 이 전체? 근데 이거는 변화거든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화해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몸뚱아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몸에 집착을 하고 몸을 통해서 나를 표현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몸이라는 것은 내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렇게 기본적으로 4대부터 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팔다리, 머리 해서. 그 다음에 감각기관들 있고, 근데 무엇이 나인가. 근데 이것들은 매 순간 이렇게 변화해버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아무리 꾸미고 해도 결국은 다 이게 썩어요, 언젠가는. 썩으면, 인간 몸뚱아리 썩으면 구더기가 구덕구덕 나옵니다. 죽으면은요, 온 구멍에서 벌레들이 나와요. 이게 피도 나오고 그러죠.
고름 같은 거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에 다 이렇게 구멍을 막았다고요. 사람 죽으면 구더기 같은 거 안 나오게 하려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마음이에요. 두 가지. 그러면 여기도 변한다. 요즘 현대철학에서는 몸의 확장으로 이어져 마음이라는 거. 그 확장은 맥킨타이어 뭐 얘기하는 것들 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몸이 참된 내가 아니면 그런 마음은 뭔가.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봐보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 슬픔, 노여움, 애달픔, 즐거움, 걱정, 한탄, 변덕, 겁먹음, 방탄함, 그 다음에 뭐 솔직함, 허세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감정들, 마음이라는 것은 7장이에요. 사단 7장 여러분들 들어올 때 그 감정들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지금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고 날이 흐리고 그러면 뭐예요? 감성적으로도 이렇게 변하고 그러죠? 낙엽 지고. 그러면 이제 한 해가 또 지나고 그러면 올 한 해는 뭘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옛날에 법정 스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법정 스님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 됐는데, 여러분들 같은 20대에는 한 해가 가면 이렇게 한 해가 보태져요. 근데 저같이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한 해가 감해집니다, 이제. 그분 표현이 그런 거 나왔죠. 옛날 시인의 시를 소개하면서. 또 한 해가 가니 이제 저 달을 볼 날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꽃 피고 봄이 오는 거, 그 시기. 또 가을날 단풍 들고 하는 거.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그게 사라지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기쁘게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언제나.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슬픈 일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즐거운 일도 있긴 있지만, 살다 보면 수많은 괴로움들이 문득문득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랬을 때, 이런 감각들이 매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는데 그게 나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 근데 매 순간에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 안에서 진짜 나는 뭘까? 이런 고민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감정도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처럼 참된 나라는 건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전번 시간에 얘기한 거, 그 욕망 문제에서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요, 여기 심사 이렇게 마음이 죽은 사람, 마음이 죽은 존재를 이랬는데 생존의 맹목성이에요. 이 뭐랄까요, 삶이 즐거울 여러분들 나이는 뭐랄까 또 그러면 꼰대라고 할 텐데. 20대에도 괴로운 일들은 많죠? 20대가 불안정한 때니까요. 근데 매 순간순간 이렇게 막 마음이 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꿈도 많을 때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혹 그렇게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어떤 큰 대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시험 쳐서 들어가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근데 그거 안 돼요. 그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삶에 많은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 같이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하나가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문제를 마주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나이 들어가면서 많이 편해요. 그 나이 먹고 이렇게 삶을 곧 마무리 지어야한다라는 것 생각이 들면 삶에 특별하게 이렇게 바랄 게 없으니까 좋아요. 돈 많이 벌 필요도 없고
이 정도 나이 살아왔으면은, 이 정도로 큰 병 없이 살았으면 잘 살아온 삶이에요. 복받은 삶이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유학 갔다 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깨끗하게 잘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또 그래요. 문득문득 이렇게 세속적인 것에 이렇게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또 생겨나요. 하나는 그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면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속적인 욕망들이 또 올라오는 게 인간이에요. 계속. 이제 모르겠어요. 깨달았다라고 한 사람들은 그 하나를 다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는지 어쩐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직은 어려운 공부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아까 욕망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세속적인 욕망에 한번 빠져버리면 그 마음을 안 바꿔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거 참 좋아했던 일들이 있다고 해봐요. 뭐 주식이 되었든 뭐 사랑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 죽는다라는 문제를 한번 실제 경험을 해보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느꼈던 게 다 무의미해집니다. 별 가치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주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래요. 저런 어떤 그 삶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성찰의 기회들이 왔는데 저걸 놓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오히려 그 욕망에 더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장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육체가 죽는 것보다 이렇게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더 큰 문제다라고 봅니다. 우리 몸이 죽는 거는 이게 또 괴로운 일이잖아요, 우리한테. 모든 동물한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뭐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죽는다라는 거는. 근데 마음이 죽어버린 거는 자기들이 부리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개 써 있어요. 인간의 삶에서 마음이 죽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다. 육체가 죽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게 뭐랄까, 세상에 온갖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하면서 수십 년, 수백 년 살아간다 해보세요. 뭐 그게 좋은 삶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우뚝 떠오르는 게 이완용이라 생각되는데, 이완용이는 거의 8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욕 처먹거든요. 그 자식들, 손자들은 얼굴 못 내놓고 다닙니다. 그게 좋은 삶일까요? 이 몸뚱아리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삶의 의미가 뭔가에 대한 거, 그걸 추구하지 않는 그 마음이 죽은 존재들은 어떤 면에 보면 우리 지금 한국 사회 모습이 지금 그걸 잘 보여주거든요. 2020년 현재 한국인의 모습 보면 좀 안 좋은 표현을 하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딱 짐승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유학 갔을 때도 딱 그 느낌이었어요. 참 짐승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 지금 한국 사회 모습 보면 딱 그 모습이에요. 어딜 가나 지금 그런 모습만 보입니다. 물론 일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성인과 같은 삶을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 보면 딱 짐승이에요. 2020년도에 사는 짐승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다 이제 마음이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삶에 대한 욕망인데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장자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산천보다 위태하고 하늘보다 알기 어렵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경우는 정말로 이렇게 짐승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가 성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
그거는 결국 마음씀이에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근데 이게 말로는 쉬워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라는 유행가 가사 있잖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성현입니다. 깨달은 사람이고.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씁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흔들려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꿈속에서 꿈을 꾸는 삶.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뭔 뜻이냐면 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꿈꾸는 거예요, 여기는.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색즉 시공할 때 이게 색이라는 세계가 꿈입니다. 공도 꿈이긴 해요. 색이 됐든 공이 됐든 다 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꿈을 꿀 때는 그게 꿈인 줄 몰라요. 지금 이 세계가. 근데 그 꿈을 점치다, 꿈속에서 그 꿈을 점치다 깨어나서 꿈이었음을 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크게 깨어나고 나서야 인간의 삶이 한바탕 꿈인 줄 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깨어있다고 자만하여 아는 체라며 군중이 목자, 공자와 그대도 모두 꿈이고 그대가 꿈이라고 말하는 나 역시 꿈이다. 논리로 이해하면 뭐예요?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동양 철학은 여러분들이 서양의 논리로 이해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삶이 꿈이 아닌가요? 꿈인가 꿈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걸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봤나 모르겠다. 매트릭스 영화 봤어요? 이만은 그냥 칩이라고 이렇게 해야겠죠? 우리들 세계. 그런 책도 있잖아요. 매트릭스 영화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쓴 글들이 있는데, 매트릭스 얘기는 뒤에는 장자철학 읽어보고 그런 걸 썼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동양 철학은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우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서양 애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서양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가 실체예요. 근데 동양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는 실체는 없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동양 철학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이거 매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별 이상한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과학자 얘기도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죠? 과학자들 얘기 보면. 프로그램이에요? 아니에요? 실체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공이에요? 색이에요? 공즉시색, 색즉시고 그러는 거예요. 공이든 색이든 상관없어요. 이 세계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든 어쨌든 간에. 포트남이 글도 봐보면 좋겠고요. 통 속의 두뇌 같은 거. 이 세계가 가짜냐 어쩌냐 그런 얘기였는데 포트남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 세계가 가짜든지 어쩌든 간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는 이게 꿈이냐 꿈이 아니냐. 이게 꿈이든 꿈이 아니든지 간에 내가 느끼는 이렇게 딱 때리면 들리는 소리, 내가 이렇게 바늘에 찔리면 아픈 거 있잖아요. 이렇게 쫙 찔렀는데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신이란 존재가 있어서 바늘로 찔러서 아파라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포트남 글에 보세요. 한번 관심 있으면. 근데 내가 여기 바늘에 찔러서 아픈 건 사실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느님이 나보고 이렇게 찔러서 아프다라고 느껴라라고 했더라도 지금 내가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나가 있는데 나라고 착각하는 어떤 것이 바늘에 찔린 것을 아프다라고 느낀 건 사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 문제는 요즘 많이 얘기되는 거.
내가 바늘에 찔려서 아프다라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현대 철학에도 요즘 많이 얘기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삶이 이렇게 꿈인데 마치 영원히 그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자꾸 사람들을 싸우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하는 꼴들도 그러고.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1시간 사이에 지금 이 지구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갔어요. 1시간 사이에.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무수 생명들이 지금 죽어나갔어요. 1시간 동안. 근데 우리는 무관심이에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탐욕스러우니까 그래요. 우리들 모습이. 이게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을 이렇게 쭉 그려놓은 건데, 너무 내용이 길어요. 오늘 별로 많이 못 했는데, 195쪽 중간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